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년간 폐교를 가꿔 미술관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집념 하나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미술관을 꾸민 정태군 관장. 종이 대신 나무를 깎고 색을 칠해 부주회화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새 봄을 기다리며 서해를 주제로 작업 중인 조각가가 있습니다. 서산의 바닷속으로 떠나는 기획전시까지 서산의 공식 1호 미술관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서산에 왔습니다. 이곳에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서산에 공식 1호 미술관이 있대요. 이 첫 번째 미술관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사연과 작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들어가 볼까요? 서해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이곳은 서산시 부성면 창리포구입니다. 이곳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20년 동안 가꿔 만든 미술관이 있는데요. 소복히 쌓인 눈을 치우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이시죠? 네, 맞아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네요. 예. 아니, 제가 서산에 공식 1호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게 여기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가 서해미술관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서산에는 그전에 미술관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공식 미술관은 없었죠. 예. 등록된 미술관은 없었습니다. 오늘 눈도 소복하게 쌓여서 작품 감상하면 진짜 아름다울 것 같거든요. 내부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리 가실까요? 오세요. 예. 정태군 관장은 지난 2002년 이곳에 있던 초등학교가 폐교되자 미술관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리모델링부터 행정 절차까지 직접 발품을 팔았고 지난 2021년 서산의 공식 1호 미술관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서해 미술관의 상설 전시실에서는 정태군 관장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조각 같기도 하고 회화 같기도 한 독특한 작품입니다. 관장님, 여기 작품들은 부피도 굉장히 크고 다양한데 이것도 다 관장님의 작품이실까요? 이 전시장에 있는 작품들은 제가 8, 90년대 제작했던 작품들이 주고요. 그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추상 작품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진지하고 무겁게 뭐 큰 작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욕심껏 했던 작품들입니다. 충남예고 미술교사로 재직했던 정태군 관장은 자유로운 작업을 위해 교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에 몰두하는데요. 먼저 평평한 나무판을 스케치도 없이 조각칼로 잘라냅니다. 작품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채색을 하는 거죠. 관장님, 사실 저는 이런 작업 방식은 처음 봤거든요. 그냥 뭐 조각이면 조각, 채색이면 채색, 완전 다르게 봤는데 관장님은 두 개를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기법이 있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독창성이죠, 이게. 근데 이게 또 회화의 장르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걸까요?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면은 깎고 칠했으니까 부조회화라고 이렇게 평론가들이 말을 하는데 벽에 붙이면 회화고 바닥에 놓으면은 조각이에요. 그건 그냥 조각 기법이 가미된 그냥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캔버스가 아니라 나무판 위에 새겨진 부조회화. 돌이나 자연물을 붙이면 훨씬 더 입체적인 작품이 됩니다. 채색과 조각의 과감한 결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나무는 그대로 액자가 됩니다. 작가님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작품을 통해서 즐기는 거예요. 유희라고 해야 되고 일단 작업을 시작을 하면은 생각이 적어집니다. 몰입이 되면서 그리고 자유로워져요. 평온해지고 결국은 이 우주와 내가 하나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게 좋은 방편이에요. 자기를 발견하는.
아, 이게 자연의 섭리구나. 우주는 하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그 자유로움을 이 작품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서해미술관에서는 상설 전시 이외에 매달 기획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을 초대하고 청년 작가들을 위해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물쇠로 채워놓은 이곳, 왠지 비밀스럽고 중요한 공간일 것 같은데요. 미술관에서 기획 전시를 했던 작품을 한두 점씩 기증받아 연구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모여 미술관의 역사가 되고 자랑이 될 테니까요. 지금 여기는 전에 봤던 전시실과는 조금 다르게 공간도 그렇고 작품들도 좀 특색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아, 우리 미술관 수장고입니다. 여기는 작품을 보관하는 곳을 수장고라고 그래요. 주로 이쪽은 제 작품이고요. 이쪽은 우리 미술관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작가들이 거쳐갔는데 작업을 하고 이 작품을 기증을 해주고 가는 작품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그 결과물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술관에서 이 작가들을 모아서 전시를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곳에서 어떤 작가들의 전시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우리 미술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2월달 전시는 안치수 작가라고 하는 조각가 작품을 초대전을 할 예정입니다. 소복소복 눈이 내리는 가운데 2월에 만나게 될 작품이 궁금했는데요. 하얀 설경 덕분에 힐링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곳에 자리한 넓은 작업실. 전시를 며칠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안치수 작가를 찾았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작업실이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작업하시는 모습이나 뭐 규모를 봤을 때 납득이 딱 되네요. 여기 있는 작품도 이제 2월에 전시될 작품들이죠. 네, 맞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품 주제는 서해바다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서해바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 노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복잡한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용접을 통해 심봉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흙으로 살을 붙여 형태를 만들죠. 다시 합성 수지를 발라 작품을 고정한 뒤 원하는 색으로 채색을 합니다. 작품 스케치부터 건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네요. 얼핏 봐도 굉장히 여러 번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작업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가장 신경 쓰면서 하는 부분은 재료 자체가 튼튼하긴 하지만 이동 중에 파손되지 않게 그리고 관람자들이 직접 만져도 훼손되지 않게 그 안에 철제로 보강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무엇보다는 생동감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 형태를 꼼꼼히 계속해서 보면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안치수 작가의 작업실은 마치 해양 박물관이나 바닷속 같습니다. 서해를 주제로 바다 생물들을 조각하고 있는데요. 충북 보은 출생인 안치수 작가는 공주와 서울, 대전에서 활동하다 2년 전부터 서산과 태안에서 작업 중입니다. 아름다운 서해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작업실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다 생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서산에 와서 영향을 받으신 걸까요? 좀 성인이 돼서 바다를 본다는 게 유년 시절에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줬고 또 해양 생물을 많이 하게 된 거는 이 서해 바다에서 지는 노을에 대한 그 제 개인적인 영감이 컸는데 회화는 하늘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제 입체로 표현하다 보니까 노을을 가장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이 해양 생물들을 이렇게 작품의 소재로 써야 되겠구나. 또 요즘에 환경 문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양 생물을 하게 됐습니다.
작업 초창기에는 자아를 표현하는 데 심취했고 이후 점점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서산의 일몰을 바라보면서 얻은 영감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해넘이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나오는 뭐 멋있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일반 그 시민들이 좋아해 주시는, 즐겨 주시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서산의 공식 1호 미술관에 와서 색다르게 작업하는 작가님들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힐링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알던 서산과는 다르게 서산이 미술과 함께 조금 더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서산의 또 다른 매력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서산의 공식 1호 미술관으로서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서해미술관. 아름다운 서해를 배경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과 서산 시민들의 행복한 문화예술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턴테이블에서 듣는 익숙한 목소리의 노랫소리. 그 예전 추억도 소환도 하고 레코드판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자랐고. 영원한 것에는 별로 애착이 없잖아요. LP도 어쩌면 그 유한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영원히 가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애정을 갖고 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곳으로 찾아가 봅니다. 대성동 122번 길에 위치한 흔한 카페인 이곳은 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특별한 사람들의 공간이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 평범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겐 감동을 주는 공간입니다. 음악 이야기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처음에 시작이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시간씩. 벽면에 빼곡하게 자리 잡은 LP. 하나하나 나름의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는 이 LP는 그냥 봐도 수천 장은 돼 보이는데요. 이 중 조심스럽게 포장돼 있는 하나를 꺼내 보입니다. 혹시 말로만 듣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LP?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를 다 LP로 알고 있는데 LP가 롱플레이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스탠다드 플레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스탠다드 플레이, SP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SP가 이렇게 알맹이만 돌아다니는 거는 그래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앨범 형태로 이렇게 온전하게 앨범 형태로 있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SP 시대에는 이 한 면에서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늘이 쭉 지나가는데 재생되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한 곡밖에 담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 앞뒤로 해봐야 2곡. 그럼 10곡짜리 앨범을 내려면 5장이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앨범 형태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던 거죠. 오래되고 귀한 만큼 소중하게 닦는데요. 요걸 이제 요게 가운데 구멍이 좀 크죠. 그래서 요거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도너츠판이라고도 불렀고요. 우리가 이제 싱글이라고도 부르고 EP라고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EP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가수들이 노래를 발표할 때 싱글로 먼저 발표를 하죠.
싱글로 발표를 하고 그 노래가 히트를 하면 또 싱글을 발표하고 그 노래가 히트를 하고 그러면 그런 싱글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곡을 추가해서 나중에 앨범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단위로, 앨범 단위가 아니고. 이상조 씨가 추천하는 요즘 음악을 오래된 진공관 앰프로 듣는 느낌도 색다른데요. 예전에는 음악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대해주고 음악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그걸 감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음악은 BGM, 그냥 배경음악이고 그다음에 마치 팬시 상품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거에 반해서 엄청난 음악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진지하게 대해주면 그 음악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모처럼 오랜 단골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음악을 들으니 몸이 먼저 반응을 하네요. 다음 준비한 노래는 도나 썸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핫스톱. 아르바이트로 DJ도 했었고 군대에서도 제가 또 DJ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렇죠. 음악을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도 했는데 직장 생활 하기 전에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다시 하고 있죠. 네. 그럼 직장은 어디 다녔어요? 직장은 은행을 다녔습니다. 네. 일찍 퇴직을 하고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이곳은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늘 분주합니다. 너무 좋죠. 시내에 저 어렸을 때 한참 그 시내에 이런 음악다방이 많아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이제 다니면서 쪽지에다가 써서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틀어주시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었죠. 또 이런 공간에 이렇게 오니까 뭐 LP판 같은 거 옛날 이제 추억을 소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너무 좋아요. 청주의 근현대사에서 성안길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 곳입니다. 그 당시 청주 최고의 번화가로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젊음의 거리기도 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2년부터 음악 감상실이 시작이 돼서 9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는데요. 25년 동안 청주에 분명히 존재했던 음악 감상실, 음악 다방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안길에 많이 있었는데요.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글제가부터 청주 베이커리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해요. 바깥으로 스피커가 달려 있었고요. 음악 감상실에서 DJ가 멘트를 하거나 노래를 들려주는 것들이 거리로 다 이제 방송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김웅일 DJ다. 김호성 DJ다 하고 야 여기 잠깐 있다 가자. 이쪽으로 오라고 해 친구들. 여기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예인처럼 그때 DJ들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모처럼 성안길로 나와봤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이 현대식으로 바뀌고 평일 낮 지나가는 사람들은 적지만 이상조 씨를 추억에 빠지게 합니다. 예, 여기 1층과 2층에는 일선당이라는 유명한 서점이 있었고요. 이 지하에 있던 거목이라는 음악 감상실은 이 충청권에서 가장 큰 음악 감상실이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다녀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앙공원 맞은편 또 다른 곳으로 나왔는데요. 이곳에도 이상조 씨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세레나데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청주에 입장료를 받고 차를 마시는 공간과 음악을 감상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약간 독특한 형태의 음악 감상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직장 생활 할 때까지 계속 오랫동안 다녔었죠. 네. 그래서 추억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고백하자면 업무 시간에 좀 한가할 때는 여기 와서 음악 듣다 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걸려가지고 또 혼나기도 하고. 음악 감상실이 만들어낸 수많은 DJ와 추억. 지금의 복합 문화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이상조 대표. 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레나데라든지 드림 음악 감상실 그리고 취치, 나들이에 오라오라 이런 그 DJ 박스가 있는 문화 공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없고 지금 20대, 30대 사이에 엄청난 그 LP에 관한 붐이 일고 있고
그들은 또 LP로 음악을 듣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와 세대 간의 만남의 장으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청주시에 그런 공간이 하나 정도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연인이 만나서 갈 곳이 많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 청춘들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공간. 지금은 사라져 흔적만 남았지만 그곳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이상조 대표만은 아니겠죠?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따끈하게 엄마 사장님들의 소소하지만 행복한 창업생활, 그 위풍당당한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경북 도청 신도시. 2명의 창업맘이 운영하는 이곳은 곡물가게인 동시에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사람, 지구, 환경 모두 이롭게 하고 싶은 착한 소비, 착한 판매를 지향하는 가게입니다. 먹을 만큼의 곡물을 소비할 수가 있는, 그러므로 쓰레기가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쓰레기가 덜 나오는 먹거리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덜 나오는 생활대체용품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희연, 김윤아 대표는 온라인 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정식 매장을 낸 지 이제 100일 정도입니다. 거창한 환경 운동가는 아니지만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자고 뜻을 모았는데요. 지역에 어떤 환경 관련된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서로 고민을 하다가 매일 만나서 밥도 먹고 애기들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잘 맞다. 저희도 경력 단절 여성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 특별히 업무 분담을 나누기보단 뭐든 같이 하는 편인데요. 스스로를 어설픈 제로 웨이스터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지만 나름 창업 5년 차에 영업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이거는 유기농 원단으로 만들어진 네트망인데요. 보통 보면 플라스틱 백으로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걸로 자연스럽게 이용하셔도 되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서 소각이 됐을 때 유해 요소가 덜 나오는 그런 예쁜 물건이고 착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9살. 어떻게 동네 친구가 되고 동업까지 하게 된 걸까요? 웃는 포인트가 같고요. 웃는 포인트가 같고 우는 포인트도 같아서 이제 제가 되게 잘 우는 스타일인데 제가 막 울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울고 있어요. 그만큼 고민도 관심사도 통하는 게 많아서일까요? 은근히 닮은 외모에 자매 같다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요즘은 같이 배우고 싶은 것도 늘었다고요. 스스로도 이제 언니하고 저하고도 뭔가를 사러 갔을 때도 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리수거는 똑바로 해야지. 뭐 플라스틱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버려라, 저렇게 버려라.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업사이클링 교육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수다도 떨고 재미난 농담도 해가면서 즐겁게 일하는 두 대표. 상사도 직원도 없는 이 공간이 두 사람에게는 모임방이면서 고민 상담소입니다. 창업맘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뭘까요? 저희 아이들 외에도 다른 아이들에게 환경운동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틀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다음번 전국 시대 때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나오려고. 물론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시 용산동입니다. 30대 초반의 청년 대표이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창업맘 이지은 대표의 떡 공방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동에서 떡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연년생 형제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떡 만드는 것에 추천을 받아서 떡 만드는 것까지 배워보게 되었는데 그게 저랑 적성에도 맞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 공방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뭐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이 대표의 전공은 식품 영양학입니다. 그만큼 재료에 진심이라는 뜻. 직접 발품 팔아 방앗간을 다닐 정도인데요. 처음에 방앗간에서 쌀을 빻아오면 곱지 않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기 직전에는 고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채를 쳐요. 떡이 골고루 잘 익고 수분감이 들어가서 좀 더 쫀득쫀득하고 찰기 있는 떡이 만들어집니다. 시간, 온도, 물기의 삼박자가 잘 맞아야 제대로 된 반죽이 나오는 것처럼 이지은 대표에게도 창업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확신이 서는 순간 망설임 없이 과감히 도전했고 이제 막 개업 3개월 차에 접어들었죠. 작년에 토끼틀이 새로 나와서 사람들이 토끼틀이 귀엽고 예쁘니까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서 했는데 때마침 또 토끼해라서 블로그를 보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일단 맛은 기본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만 좀 더 예쁜 모양의 떡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보 사장님이지만 그래도 장점도 많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육아맘으로서도 좋은 점이 생겼는데요. 자유시간이 생겨서 좋더라고요. 아이들 방학이나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직접 케어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20대 이지은 대표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글쓰기 좋아하는 작가였습니다. 요즘은 그 능력을 SNS에 10분 활용하고 있죠. 블로그를 2개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 개인적인 블로그, 하나는 떡 관련된 블로그인데 개인적인 블로그에는 아이들이랑 함께 놀러 갔던 거나 내돈내산, 내돈내먹 이런 쪽으로 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만든 떡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든 정직하게 쓰고 올리는 이 대표의 마음을 사람들도 알아본 걸까요? 이 대표는 엄연한 파워블로거입니다. 그런 이지은 대표가 창업하길 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일 행복하고 좋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 떡 만들어 와. 엄마 왜 떡 안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해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만큼 제 떡이 맛있어서 자꾸 찾아주는 것 같아서 그때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루를 꽉 채운 이지은 대표. 가게를 나서서 향한 곳은 집입니다. 사장님은 퇴근했는데 엄마에겐 퇴근이 없네요. 육아와 창업,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이 대표가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요. 떡 만드는 게 즐겁고 아이들이 제가 만들어 온 떡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때는 보람을 느껴서 지금 하는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과 육아를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는 슈퍼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도 육아도 꿈도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해내는 진정한 열정러들. 위풍당당한 그녀들이 써내려갈 창업 일기가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시 100만 원입니다. 사랑입니다.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청소민원팀에 근무하는 황옥입니다. 덕진구에서 발생하는 청소 관련 민원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 처리가 주 업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고 그 여파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불법 투기 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고생하신다, 쓰레기를 치워서 동네가 깨끗하다, 고맙다고 하실 때 그때 보람을 느끼고, 쓰레기로 가득했던 곳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면 저 역시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순간 편하려고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려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종량제 봉투 20리터가 460원이거든요. 그 460원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때 뉴스를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혈액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건도 아닌 사람을 살리는 혈액인데 타국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이 그 당시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헌혈을 계속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떠세요? 황옥입니다. 본인 혈액형 어떠세요? A형입니다. 개인이 평생 할 수 있는 헌혈 횟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함께하면 그 횟수는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 주변 분들은 많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방송에서도 많은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오기영 님이 모든 분들에게 연락해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거 보고 좀 많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적십자사 전라북도 헌혈봉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헌혈의 필요성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거리 홍보와 헌혈증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시면 헌혈 유공장을 드립니다. 황옥 회원님께서는 꾸준히 2주마다 헌혈이 찾아오시는데요. 400회 이상을 훌쩍 넘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승장 선생님.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애쓰셨어요. 네. 이제 어디 가시나요? 평소에는 바로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은 헌혈을 했잖아요. 직장 동료와 저의 소울푸드를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우리 칼국수 2개, 보쌈 하나. 칼국수 2개, 보쌈 하나? 네. 양 조금만. 좋아하는데요. 제가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쌈을 같이 먹으면 궁합이 딱이죠. 이 음식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한 9년 전쯤일 거예요. 헌혈 오고 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점심시간에 늦었냐. 그래서 헌혈 오고 왔어요. 그랬더니 건강해야 헌혈도 한다고 보쌈도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헌혈 오고 나면 칼국수하고 보쌈을 같이 먹게 되겠습니다.
고기 싸서 한번 먹어봐. 고추, 마늘, 새우젓, 그다음 이 안에 양파 볶은 것까지 이걸 넣어줘야 진짜 제대로 된 맛이 나오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속이 좀 허하잖아요. 푸짐한 칼국수에 모락모락 나는 보쌈과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맛있게 먹으라는 말 한마디면 그냥 기분이 확 풀립니다. 헌혈을 하고 소울푸드도 먹고 든든해진 배처럼 마음도 든든해졌고요. 올해도 헌혈을 꾸준히 하고 특히 헌혈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헌혈을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헌혈에 좀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 제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칼국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들었던 학교여 안녕. 졸업은 아쉽지만 이날만을 기다렸지. 내 사랑 짜장면.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중식집.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삼촌 다 올 수 있겠다. 저희 가게는 그 잊혀져가는 또 잊어버렸던 우리 미를 가지고 옛날 맛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중국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를 쓰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했고 또 제가 필요한 만큼 소분해서 이렇게 또 밀가루를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그 밀 향이 살아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밀에 거기에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밀. 곱빼기로 먹어도 되겠는걸? 오잉? 중식집에 웬 매실청? 어떻게 하면 설탕을 덜 쓰면서 몸에 이로운 어떤 단맛을 낼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다가 과일청을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육수에 내 모든 것을 걸어요. 어차피 이게 짜장면이 기름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이것을 식용유 기름보다는 콜라겐이 많은 돼지 껍데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으로 이렇게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고소한 맛, 그런 맛들이 굉장히 배가 되고 이 짜장면이 드셔보시고 그 애들도 좋아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짜장면 맛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은 그 자료들을 찾고 또 명인들을 가서 만나보고 그래서 하나하나 비법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제가 연구해서 큼지막하게 썬 재료들이 옛날 짜장 모습 그대로네. 면에 양념이 잘 벨 수 있도록 골고루 비벼. 와, 이 탱글한 보소. 달지 않고 담백한 게 어렸을 때 먹던 딱 그 맛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 노래 가사처럼 별로 짜장면을 안 좋아하신다 그래요. 정말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나만 사주고 어머니는 그냥 물만 들이켰다고, 속이 안 좋아서 물만 들이켰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면 잘 드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냥 어머니는 면을 안 좋아하신 것 같구나. 그래서 저만 먹었던 그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짬뽕 맛도 궁금한 걸. 와, 해산물이 엄청 싱싱하네. 이 가게를 생각할 때 그런 그 짜장면 그러면 그 집 그 맛 그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먹었던 추억의 집이었던 징건다리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짜장면 하면 생각나는 곳.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맛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우리 가게는 광주에서 가장 그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는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외숙으로부터 이어받아 가지고 2004년도에서 이어받았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설탕을 이렇게 많이 첨가하는데 설탕을 넣지 않고 고구마에서 나오는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단맛을 느끼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그 브랜드를 이렇게 개발했던 겁니다. 밤고구마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호박 고구마랄지 여타 뭐 다른 종류의 고구마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고구마만 먹어도 맛있겠는걸? 재료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료를 아끼게 되면 고객님들은 돈이 아깝다. 와, 양 진짜 많아. 전통 짜장은 대체 어떤 맛일까? 아버지의 그 친구분이 식당으로 조그마한 그 가게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기억납니다. 제 평생 동안 처음 먹어본 짜장이었고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 맛이에요. 지금 내가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을지 하고 자신을 지금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재현했다고 제가 스스로도 자부합니다.
굴이 진짜 많네. 중국식 짬뽕은 본디 하얀 국물이라지. 깔끔한 게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역시 오래가는 가게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